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나이 들수록 무조건 입을 닫고 이 말만 하세요. 돈과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나이 들수록 부부 사이는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할까요? 우리는 흔히 나이 들수록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부부들의 공통점이 성격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기신 김영석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격이 달라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아 마음이 다치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갈 수 있었죠. 회복할 시간도 에너지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한번 어긋난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체력이 줄어서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연은 시간이 쌓일수록 더 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평안은 건강과 통장 잔고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결국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평생 가장 자주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 특히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깊게 상처를 주는 대상도 가족이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잘 아는데. 가까울수록 우리는 착각합니다. 안다는 이유로 말이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관계는 아는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하는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아무리 40년,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상대가 존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면 마음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그 말 꼭 그렇게 섭섭하게 해야 했나? 이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는 순간 부부의 거실에는 적막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쓸쓸한 적막을 깨고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어떤 대화법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부터 인생의 90%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말의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당장 배우자와 자녀의 표정이 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습관, 판단이 아닌 동행의 말. 사람이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특히 나이가 들어 무언가를 깜빡하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정답을 주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투자에 실패했거나 혹은 사소하게 그릇을 깼다고 가정해 볼까요? 거봐,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당신은 항상 그게 문제야.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 위에 충고를 얻는 순간 상대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신 차리게 해줘야 한다며 냉정하게 말하지만 그런 강한 말은 상처를 너무나 오래 남깁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말은 단순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같이 찾아보자. 이 문장은 당장 해결책을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 혼자 아니야,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는 강력한 동행의 신호입니다. 관계란 결국 함께 버텨주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습관, 오해와 섭섭함을 푸는 5분의 기적.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비극은 큰 배신이 아니라 작은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한번 퉁명스럽게 말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시나리오를 씁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이 독심술이 길어질수록 분노는 커지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확인하지 않은 결론의 끝에는 오직 고독뿐입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혹은 상대의 표정이 어두워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왜 짜증내? 이 질문은 상대를 짜증내는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버려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화나 짜증 대신 관계를 살리는 따뜻한 단어를 쓰셔야 합니다. 바로 섭섭함입니다. 혹시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 섭섭한 게 있으면 말해줘. 내가 잘 듣고 싶어. 섭섭함은 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잘 지내고 싶은 기대와 애정이 남아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 부드러운 질문 하나가 끊어질 뻔한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그리고 대화가 길어질 것 같아 부담스럽다면 딱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우리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딱 5분만 대화하자. 5분이라는 숫자는 상대에게 도망치지 않을 용기를 주고 관계를 지키려는 여러분의 배려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습관, 자존감을 살리는 허락과 인정의 말. 상대가 하소연을 길게 할 때 나도 지쳐서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라고 소리친 적 있으신가요? 상대는 정답을 원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풀어낼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 90%의 갈등을 잠재우는 마법의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수도 있겠다입니다. 이 말은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동의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틀린 게 아니다라는 이해입니다. 감정은 논리로 정리되지 않고 오직 존중받을 때만 가라앉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한마디에 곤두섰던 신경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감정입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죠. 이때 평생의 인간관계를 가장 편안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궁극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당신 덕분에 내가 버틴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나 고마움이 아닙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당연함이 들어오고 당연함이 커지면 섭섭함이 자라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당신 덕분이야 라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 고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무심코 뱉는 말의 습관이 조금씩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말이 거칠어져 관계가 끊기면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 상대를 자꾸 가르치고 고치려 듭니다. 하지만 관계는 강의실의 학생과 교수가 아닙니다. 삶의 동반입니다. 화려한 말주변은 필요 없습니다. 말을 거칠게 내뱉기 직전 딱 한 번만 멈추고 속도를 늦춰보십시오.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번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혹은 오래된 친구에게 이렇게 인정의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 늘 고마워. 여러분이 선택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메말라가던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하고 결국 여러분 자신의 품격 있고 평안한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